그가 그의 정치적 기량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것은 1898년 3월부터 있었던 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운동에서부터였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독립협회는 1896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독립협회는 당초 독립문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만은 이외에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여넣는 애국 계몽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독립신문은 처음에는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정부의 지원하에서 성립했다가 점차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날카로운 어떤 비판, 정부 비판지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다가 끝내 정부 대한제국 황제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 폐간을 했습니다만은 1898년 3월이 되면은 러시아가 부산 앞에 있는 전령도를 러시아 해군의 석탄 기지로 조차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종로에서 소집이 되었고 약 10,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은 대중 데모대입니다. 시위대가 열렸는데 시위대가 열리면은 당연히 앞장서서 사회를 보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승만은 그때 대중적인 연설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중에 45년 귀국해서 이승만이 남쪽 지역을 몇 차례 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를 가기도 하고 경상도 진주를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연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승만을 환호를 했는데 그 수만 명 사람들은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연설에 감업을 하고 연설에 환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타고난 연설가였습니다. 그가 독촉이라서 독립촉생회를 조직할 때 한 연설을 보면은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이 대한의 독립사업을 위해서 함께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대중을 선동하면 대중은 거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탁월한 어떤 그 대중적 연설가였습니다. 그 연설가의 솜씨가 그 연설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에서 요감없이 표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승만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유망한 젊은이로서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의 영향만은 아닙니다만은 러시아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이후 철수를 합니다. 1897년에 러시아는 꿈의 부동항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대련입니다. 그 이전에 청일전쟁 때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돌려주게 한 공로도 있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정부는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조차해달라고 강하게 그 요구를 하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자 1897년에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요동반도 대련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국제적 비난이 매우 높아지니까 조선마저 부동항을 확보한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어떤 집착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마침 대한제국 국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커지니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민공동회 입장에서는 이게 만민공동회가 강하게 그 항의를 한 결과 그와 같은 성과가 있은 줄 알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그의 독립정신에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평가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과 민이 일심으로 국권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만민공동회에 앞장섰던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죠. 그러다가 1898년 10월부터 만민공동회는 이른바 관민공동회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변혁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박정영이나 향구슬 같은 이 개명관료들도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관료들도 참가한 가운데 관민공동회의 개회연설은 백정신분이 했다고 그럽니다. 일개 천하디 천한 백정이 이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그러니까 당시 내각의 참정 대신인 박정양, 희화 대신들이 참여한 그 회의에서 그리고 이 서울의 양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정이 연설을 했다는 것은 참 우리 한국 역사상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미 개항 이후 한 2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근대 자유와 독립의 사상은 민간에 침투를 했고, 그것이 이었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체제의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1898년 10월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드디어 고종 황제에게 헌의육조라 해서 국가체제의 변혁을 관민 합의하에 고종 황제의 건의를 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또 그것이 옳은 생각이다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 헌의육조가 국사교과서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6가지 다를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을 보존했던 중요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외국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외국과 차관을 주고받는 일이라든가, 외국 군대의 차병, 군대를 파병을 요청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국권과 관련된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중추원 의장이 그 조약에 합동 날인해야 된다. 중추원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추원 의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외국과 조약의 체결에 같이 공동 날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추원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종 황제가 이 헌의육조에 따라서 국가체제를 개혁했더라면 대한제국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국회가 국권의 상실을 요구하는 조약의 비준을 할 리는 없고, 그런 회의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국채를 개정을 해서 식민자를 모면했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이 고종 황제는 이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는 겉으로는 헌의육조가 옳다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지르고 황제 폐하 만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수구 대신들은 저 독립협회가 황제의 죄를 폐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고종 황제에게 참소를 했고, 키가 얇은 고종 황제는 그 참소를 그대로 믿고 독립협회 간부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 구속을 면한 도피를 한 윤치호 독립협회 회장은 일기에다 저렇게 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이것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저 배신적인 어떤 비겁자라도 대한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천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좋다, 옳소, 잘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경호원들을 보내서 체포를 합니다. 약속이란 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천하의 어떠한 비겁자보다도 더 천박한 왕이라고 윤치호는 개탄을 했죠. 요사이 그런 황제를 계명군주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몇이 나타나서 저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만큼 더 천박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심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독립협회 간부들이 구속이 되자 이승만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관민공동회가 아니고 다시 만민공동회를 주도를 합니다. 무려 6일간이나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끝내 황제로부터 굴복을 받아냈습니다. 굴복을 받아내고 구속된 독립협회 간부들은 모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황제가 헌의육조를 기초해서 국가체제를 개혁하도록, 그리고 황제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수구 대신들 6명을 유배를 보낼 것을 요구를 했고, 이에 맞서서 소위 그 황국협회의 보부상들이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육탄전을 벌이면서 유일히 낭자한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만민공동회를 지켜냈고, 고종 황제는 할 수 없이 그 수구 대신들을 귀양을 보내고 헌의육조에 따라서 중추원 60명을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승만도 만민공동회를 대표해서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중추원 의관이라는 이 좋은 구품의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황제는 윤치혜가 이야기한 대로 약속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황제는 곧이어서 그 중추원에서
황제 자신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박영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켰고 만민공동회를 금합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이승만은 그러한 황제를 쫓아내려고 하는 박영호 일당이 꾸민 영모에 연관이 됨으로써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1895년 4월부터 1899년 1월까지 청년 이승만의 문학활동, 그리고 언론활동, 그리고 대중 정치가로서 최초의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